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일로 가는 역사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하는 유니슬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의 역사 8편, 유신체제와 남북관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신체제가 어떤 것인지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네요.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개정한 사건이고, 유신체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국내 정치적 위기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당시 냉전체제와 경제 발전의 필요성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대통령 간선제 도입,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 추천제로 도입하는 등 독재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헌법이었으며, 박정희는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탕트 시대의 도래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 북한과의 체제 경쟁, 국내의 경제 발전 가속화 필요성 등이 유신 체제의 수립의 배경이 되었고, 이는 남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신 헌법은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개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추진해 한국 내 농업을 크게 신장시켰으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 중앙집권적 통제가 없으면 추진하기 힘든 산업 개발을 단행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소 무리로 보이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탄압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의 불만 또한 표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독재의 면모 또한 보였습니다. 또한 유신체제 이전의 남북관계는 그 이전보다 확실히 진전된 상태였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이산가족 상봉 논의, 경제, 문화, 교류 시도 등 여러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역시나 아직도 냉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북한은 대화 참여와 동시에 대남 혁명 전략 유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던 일시적 협력은 유신 체제를 계기로 결국 파행을 맞게 됩니다. 북한 측에서 유신 헌법을 빌미로 남한을 신뢰할 수 없다며 모든 교류를 끊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으로 남북은 사이가 냉랭해졌는데, 북한은 남한이 유엔 가입 저지 및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남한을 고립시키려 시도했고, 남한 역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이전과 같은 대남 투쟁 전략은 유지했지만, 남한의 역량이 발전한 것을 인지해 대남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론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으로 전략을 수정했는데, 남한 내 혁명 역량 강화와 통일전선 형성에 주력해 남한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휴전선 일대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땅굴의 설치, 해상 침투 등 대남 도발을 지속했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한편 박정희 정권 말미에 남한 정세는 또다시 혼란스러웠는데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학생, 지식인,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었고, YH 무역 사건, 부마민주항쟁 등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심화되었죠. 또한 박정희 정권의 지지율의 근원이었던 경제 역시도 오일 쇼크를 맞아 휘청이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입장에선 큰 공경에 처한 상황이었다 할 수 있죠. 이렇다 보니 여타 독재 정권이 그렇듯 남한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대북 강경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역시도 다른 이념의 집단의 도발을 그대로 받아칠 수밖에 없었고, 남한과 북한은 다시 한번 대결 구도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정세는 어두워져만 갔죠. 이런 구도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게 암살당해 정권이 무너지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 혼란 속에 최규하가 잠시 대통령직에 있었지만, 이는 동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사태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신군부 세력이 다시금 군사정권을 세우고 유신 헌법을 폐기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은 스스로가 박정희와는 다르단 것을 입증해야 했기에 다시 한번 북한과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에 응하되 박정희 정권 때처럼 급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며 신중히 대화에 임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동안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 경제 및 문화 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고, 냉전 종식과 국제 정세의 변화로 남북 관계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 변화도 영향을 받았죠. 우리는 한순간의 평화도 각국이 대의보다는 권력에 치중했다가는 그 화해의 분위기가 무너져 버린다는 걸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에는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